미리 소개 말씀드릴 것은 국제 노인 영화제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했고 또 내년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출품 대상이 되는 작품들입니다. 이런 영화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예리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서 노인 영화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놀라운 그 역사를 지금 창출해 가고 있는지, 지금 출발한 지가 지금 한 14년, 15년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월 달부터 다시 출품 작서를 갖다가 응모를 받아가지고 내년 5월에 다시 또 열릴 것입니다. 거기에 출품해서 나온 것들은 이게 국내 출품작뿐만이 아니라 해외 출품작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국제 노인영화제라는 타이틀로 시작한 것은 금년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노인영화제였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거. 근데 금년부터 국제 노인영화제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해외에서 많은 작품들이 응모를 했어요. 무려 30편이 넘는 그런 작품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대성황을 이루었죠. 내용도 물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노인영화제에서 출품되는 이 작품들이 작품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리라고 보고 있고, 특히 전 세계 노인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의사를 나누므로 인해서 우리 노년도 정말 보다 행복한 삶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그 영화제를 세상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보신 그 노인 영화제 대상작 집으로 가는 길, 정말 주인공 할머니의 대사 한마디 못 들으셨죠, 그죠? 목소리도 어떤지도 모르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 연출되는 그 아주 농도 짙은 그런 연기. 사실은 이런 독립 영화 아니면은 그것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일반 흥미를 위주로 하는 상업 영화 같은 데서는 이런 그 내면의 연기 같은 것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훌륭한 우리 도서를 보면은 제목은 집으로 가는 길로 써 있습니다만은 할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그러니까 밭으로 걸어오시는 길이 보였어요. 그죠? 첫 장면이. 그러면서도 실제 첫 장면은 그 안방 청소를 하시다가 그 수납장에 삐져나온 그 수의를 발견하면서 이게 본격적인 그 첫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수의를 만지작거리면서 앞으로 다가올 여생,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그럴까요? 예,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눈빛 연기로 다 이렇게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할머니가 실제 배우가 아니고 실제 인물을 다큐 영화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연기 기가 막혀요. 예,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배우라는 거는 강아지가 낯설어 하잖아요. 예? 실제 할머니 같다면 강아지가 덜덜 따르고 할 텐데 강아지가 낯설어 하고 하는 걸 보고, 아, 할머니가 역시 연기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그 할머님의 연기에 감동을 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일반적인 해설이라기보다도요,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보신 대로 느낀 대로 이렇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선생님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형은 잘 봤는데 맛은 못생겼네요. 네. 우리 다른 선생님 뭐 특별한 의견 안 계신가요? 저 나름대로의 느낌을 소개를 한다면 짧은 영상이지만 아주 영화에 압도되었지 않나. 할머니의 연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주제가 죽음입니다만은 죽음을 그렇게 무겁게 다루지 않았다. 편안하게 볼 수 있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큐 형식으로 대사 한마디 없이 이게 가능한가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요. 그렇게 빠져든 몰입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마 그 크레딧을 그 만든 사람들 소개가 나오죠. 출연진들. 자세히 보면은 유일하게 강아지 이름까지 소개가 됩니다. 한국 잡종계에는 되게 뭐 뻔하잖아, 이름이. 여기에 그 강아지는 윤복이네요, 윤복이. 강아지 이름이 굉장히 사람 이름 같은 그런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이 촬영 배경은 포천 일동 남양주 일대였습니다. 거기 침실에서 보면 그 누리 밖으로 전망이 얼마나 좋아요. 참 할머니 외로우시지만은 참 좋은 데 사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그럴까요?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죠? 예. 누가 좀 한번 말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요즘 뭐 사회적으로 문 대통령께서 풍산계인가요? 폐향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무리도 있습니다만은 이 강아지 입양 이게 잡종이라 안 된다고 거절되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는 죽음에 대한 준비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강아지와의 이별이에요. 그동안 애주중지 가족처럼 이렇게 같이 해온 강아지를 내가 먼저 떠나야 되니까는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었죠. 자신보다도 강아지에 대한 걱정 먼저 한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사람한테 찾아가는 게 그죠? 이 할머니 이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주인을 만나면 좋겠다는 게 염원이었을 거예요. 그 공식적인 입양 그 강아지 그 기관에서는 거절을 당합니다만은 우연치 않게 길에서 참 그 소녀라고 그럴까요? 소녀의 따뜻한 손길에 강아지가 말은 없어서는 입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뒤로 돌아서는 모습이 저로서는 참 인상적이었죠. 요즘 일본에서는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강아지 요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살다 보면은 강아지보다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죠?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할 건가? 요양원에 미리 보내놓습니다. 계약을 해서. 내가 죽게 되면 강아지는 요양원에 가게 돼요. 그러면 요양원에서 그 TV에도 소개가 됐었는데 해변가에 뭐 정기적으로 운동도 시켜가면서 참 오히려 사람의 요양원이 이게 부러울 정도로 시설이 좋아요. 그리고 죽으면 화장해서 묘지까지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00만 원, 고급스러운 데는 300만 원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그 반려견이죠. 그야말로 반려견의 그 마지막 생애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배려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몰차게 잡종견이라 입양 안 한다 하는 그 소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만 편의점에서 1+1 그죠? 생수가 2개를 가질 수 있는 건데 하나만 들고 나오시잖아요. 저 같으면 한 병 더 갖다 드렸을 텐데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그 배려라고 그럴까? 똑같은 말 한마디가 아주 천장빛을 갚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신을,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한계겠습니다만은, 극화하기 위해서 유명한 거겠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이웃이 보이질 않아요. 가족도 친척도 나타나지 않죠. 예. 현실은 그렇지 않겠죠. 따뜻한 이웃이 있고 하겠습니다만, 영화의 극적인 걸 끌어내기 위해서 그 할머니 중심으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이 할머니가 시골 생활이니까 우리 도심에 살고 있는 노인의 생활하고는 굉장히 대비가 돼요. 그래서 자연 농촌 속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영화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전하려고 했었던가, 그 중요한 메시지는 그 할머니의 끊임없는 움직임, 노동이라고 그럴까요? 예, 나이가 들어서 가는 날까지는 열심히 활동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오토바이 등 가장 소중한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이게 저희들이 한 번쯤 생각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전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20년 전 얘기입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94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큰형님이 시골에서 모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찾아뵈면은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며느리하고 부부간에 그렇게 좋은 사이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시고, 저희 형수께서는 지금도 저로서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로 하고 계시는데, 갈 때마다 형수가 뭘 훔쳐갔네, 뭐 밥에다 뭘 탔네, 그래서 아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엉뚱한 소리만 하시고 그냥 탓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치매라는 건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치매가 참 뭐 동네 강아지처럼 흔한 이런, 예, 불과 20년 전인데도 제가 치매라는 거를, 예, 모르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 치매가 어디서 생긴 병일까요? 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집으로 가는 게 죽음에 대한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치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아주 코믹스럽게 재미있게 꾸민 영화입니다만은, 그 배역들이 연기하느라 참 힘들었겠다. 예. 그 할머니, 젊은 할머니잖아요. 그 치매 연기하기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었겠어요. 지씨 영감, 아주 허허허 웃는 그 목소리가 아주 참 시원스럽습니다만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또 며느리, 아무리 연기지만은 악역의 며느리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남편은 또 어떻겠어요? 부인한테, 아내한테 아무 소리 못하고 술로만 그냥 이기려 하는 얼마나 어려운 연기였겠습니까? 우선 이 줄거리라고 할까요? 간단 소감에 대해서 우리 김 선생님 잠깐 짧게 좀 소개 좀 하시죠. 제가 나가서.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이승용 선생님하고 도서스테이죠. 같이, 예, 국제영화제에서 도서스테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최영화입니다. 예, 제가 저기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두려운 게 있다면, 우리가 백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있다면 바로 건강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좀 사회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이걸 두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할 시점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사회적으로 치매에 대한 것이 아주 우리 이승윤 교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지금 어려운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여기서 나오지만 요양병원에 가는 것은 곧 가족과의 이별이고 이제 죽음을 보내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는 방법은 우리가 오늘 여기 오신 어르신들 마냥 외롭지 않고 또 자기가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참여를 하고 주변같이 어울리고 이런 함으로써 이렇게 줄여가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매로부터 좀 벗어나는 이러한 것이 우리 영화제를 통해서 이런 영화가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 줄여나가지 않을까 또 사회에 공헌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도 각자 느낌은 다르고 또 체험도 다르시겠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우리도 가정에 치매는 추방되어야 되었다는 공통점들은 같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또 이제 도슨튼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도 우리 서울 우리 노인 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국제영화제에 관심 가지시고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이러한 일 봉사활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라는 그 영화가 상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할머니들 그 대화 속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하는 질문을 던졌더니요. 남편 죽었을 때 아주 거리낌 없이 나오더라고요. 남편 죽었을 때가 행복했다. 예. 오늘 장면 보면은 35세 내 남편 김승태. 예. 아주 김승태 남편 역할을 제대로 했던가 봐요. 예.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앞으로 사모님께서 어떻게 기억을 하실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에게 젊을 때 잘해야죠. 그죠? 늙어서보다도. 그래야 세상을 떠나도 내 남편 김승태하고 찾는 거잖아요. 남편 죽었을 때 행복했다고 그러면 예, 이건 서글픈 인생일 겁니다. 혹시 뭐 인상 깊었던 느낌, 소감 자연스럽게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질문해도 돼요? 네네. 아카이브란 뜻이 뭐예요? 아까 우리 회장님이 저보다 더 잘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문서가 생성이 되면은 그것을 오래오래 이렇게 쌓아둡니다. 중요한 거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문서고에다 이렇게 쌓아두게 되는데 그 쌓아둔 그 파일을 갖다가 아카이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카이브라고 여기에서 쓰이는 건 뭐냐면 영화제에서 출품해가지고 거기에서 본선에 진출된 작품들은 정말 그거 정성이 들어간 작품들이거든요. 그거를 내버리는 건 정말 손실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해서 잘 쌓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컴퓨터 파일이나 이런 데다 해놓고 그 키로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지 않고 허가를 받은 사람만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것을 우리는 아카이브 컬렉션,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집품들을 끄집어서 우리가 지금 상영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 당사자보다는 가족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여기서도 보다시피 본인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예. 하지만은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까. 또 가족의 그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예. 지금 며느리가 잘하면서도 그 시어머니 앞에서 뭐 요양원 얘기하고 굉장히 듣기에도 거북해요. 그죠? 예. 그리고 요양원을 모셔다 드리는 걸로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요양원에서 차를 가져와서 그냥 실어 가는 아주 서글픈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쥐들이 가장 멀리 슬기롭게 쥐들이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여기도 팜플렛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치매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제 딸이 국민학교 3학년 10살 때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그 봉사활동을 2박 3일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노인 요양원으로 애들이 가는데 지가 생각해도 야 10살 배기 애들이 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청소나 할까. 근데 3일 만에 이제 제가 요양원으로 데리러 갔죠. 그래서 거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제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 대답이 애들 와서 뭐 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방저방 뛰어다니고 놀고 그 자체로 좋았다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들 요양원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 영화관도 그래 노인들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나름대로 관심 가지고 요양원을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요양원이 노인들 세상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어린이 유치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이라 그러면 시장, 극장, 요양원 위치가 시내 한복판에 가장 경치 좋은데 5분 거리면은 뭐 시장이고 극장이고 다 병원 다 통해요. 그러면서 가깝게 유치원하고 늘 교류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 이거는 뭐 개인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더 가져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치매는 본인도 힘들지만은 가정의 불화가 되고 이게 더 커서 사회 문제화가 되죠. 결국은 국가에 이제 사업으로 국가의 복지로 다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결국은 치매 환자 가족 단위에서 이거를 나눠줘야 국가적인 짐도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국가에 뭐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개개인 스스로가 대처해야 돼. 가족 단위로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여러 선생님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우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별한 말씀 안 계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고요.